안녕하십니까. 강박증 연구가 김선인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치료 핵심 사항에서 설명한 피해감수법칙 중편, 상편에 이어서 중편, 불량주의 이론입니다. 관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강박증 환자는 거부하는 2% 문제와 불량주의 이론. 어린 딸이 커서 아빠와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야 라는 말에 대해서도 왜 아무도 뭐라고? 넌 아빠를 이성으로 느끼니? 너 그거 근친상간을 생각하는 거야 라고 야단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럴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딸이 아빠를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애교로 봐줘야지 라고 처리해버린다. 딸이 아버지를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 2% 정도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비단 어린 딸과 아빠의 관계가 아니라도 여자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총각선생님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박증 인지행동 치료가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일반인과 환자의 차이점을 전혀 비교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강박증을 불안장애라고 보고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내담자가 불안해하니까 모든 심리치료의 기본적인 상담 방식인 무조건적인 공감과 절대적인 지지를 하면서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노출 및 반응 방지라는 비인간적인 틀린 치료까지 끼어들고 강박 사고의 원인은 모르겠고 그저 그 생각을 딴 데로 돌리는 명상까지 합쳐져서 틀린 치료의 최악의 조합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이 생물학적인 표현으로 인간으로서 갖는 전술한 호르몬, 동성애 감정 등에 관한 이미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면을 2% 가지는 것에 대해 일반인은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일반인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거나 존재하는 그 2%에 대해서 1. 자신이 안전하다고 절대 확신하지 못한다. 2.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단지 일반인은 그 2%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2% 때문에 큰 문제,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되거나 근친상간을 하거나 여자가 대머리가 되거나 등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대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큰 식당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이 단골 손님도 많고 장사도 아주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아주 건강하다고 하자. 그러나 그런 사람도 저축, 건강관리, 노후 대비 등을 하는 것도 자신의 인생이 평생 안락하고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 2%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난 절대 망할 일 없어. 난 망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700만 명 중에서 장사가 망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장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장사 망하는 것은 빚더미에 몰려 심지어 자살까지도 하는데 어떻게 괜찮은 일인가? 괜찮지 않은데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다. 2%는 그렇게 감수하며 사는 것이다. 인지행동 치료자는 늘 강박증 환자에게 너 안전해 라고 세뇌시키는데 그렇게 하는 치료자 본인은 과연 건강검진이나 사건, 사고, 노후 등에 대해서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아예 건강검진 자체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보험가입도 들지 않아야 되고 집에서 잘 때도 굳이 문단속조차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자신들도 이미 일반적으로 건강과 사건, 사고 등에 대해 신경 쓰고 예방하려고 하며 살고 있다. 그런 치료자의 삶과 일상의 모습에서 이미 강박증 인지행동 치료의 모순이 쉽게 드러난다. 이 2% 예외적인 불편한 진실에 관련된 또 하나의 이론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른바 불량쥐 이론이다. 예를 들어 쥐 사육사가 어떤 상자 안에 쥐들을 모아놓고 키우다 보니 쥐들 10여 마리 중에 한 마리의 불량한 사람으로 치면 건달쯤 되는 쥐가 있었다. 다른 쥐들을 물어뜯고 머리로 박치게 하고 먹이도 뺏어먹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육사가 그 불량쥐 한 마리가 하도 다른 쥐들을 괴롭히니 꼴보기 싫어서 잡아내서 딴 곳으로 격리시켰다. 그러니 상자 안이 피해자들이었던 착한 착한 쥐들만 남아있으니 조용할 것이면 상식적인 일이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상자 안이 조용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또 쥐들이 찍찍거리며 괴로워했다. 사육사가 보니 피해자들이었던 쥐들 중에
새로운 물음표, 새로운 불량쥐가 등장한 것이었다. 호랑이가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는 옛말처럼 힘센 불량쥐가 사라지니 그 피해자들 중에 새로운 불량쥐가 등장하며 다른 쥐들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쥐들은 첫 번째 불량쥐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그놈이 사라지니 뜬금없이 두 번째 건달쥐가 등장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래저래 괴롭힘만 당하는 불쌍한 쥐들인 셈이다. 그래서 사육사가 다시 두 번째 불량쥐를 잡아서 또 격리시키니 두 차례나 괴롭힘 당했던 쥐들끼리 평화롭게 지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 그 피해자들 쥐들 중에 또다시 세 번째 불량쥐가 등장해서 자기가 당한 것과 똑같이 다른 쥐들을 물고 박치게 하고 먹이를 뺏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쥐들 무리에서 불량쥐 한 마리를 없애더라도 새로운 불량쥐가 계속 등장했다. 결론은 그 꼴보기 싫은 불량쥐는 절대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문제. 사육사가 건절되지 않는 불량쥐 때문에 우울하고 절망적인데 다음 중 어느 치료 방법을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르시오. 1. 인지행동치료, 가로 인지치료 부분. 괜찮아. 이번에는 불량쥐 격리시키면 불량쥐는 안 생길 거야. 그 정도 수차례 계속 격리했으니 착한 쥐들만 남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 인지행동치료, 노출 및 반응 방지. 불량쥐가 자꾸 다른 쥐들을 괴롭히는 걸 보면 괴롭죠? 그런 장면을 계속 떠올려보세요. 그러면 괴로움이 둔감해질 겁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겁니다. 3. 피해감수 치료식. 아무리 불량쥐 격리시켜봐야 소용이 없음이 드러났다.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네가 사육할 때 불량쥐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 4. 약물 치료식. 괴롭니? 약 먹어. 약 많이 먹으면 불량쥐를 봐도 덜 짜증나고 불안, 우울이 줄어들 거야. 5. 사기치료. 구판을 크게 벌려라. 한 1억짜리 벌려. 그러면 내가 모시는 당근신이 불량쥐 놈들 확실히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보기에서 정답은 청취자의 판단에 맡기려고 하다가 혹시 결론 내리는 것을 괴로워하는 과정점검 유형의 환자들을 위해서 정답을 굳이 말합니다. 정답은 피해감수 치료식입니다. 불량쥐 아무리 격리시켜봐야 소용없다.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이렇게 쥐사육사가 불량쥐 퇴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량쥐로 인한 피해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즉 불량쥐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인지행동 치료 방식으로는 괜찮다고 아무리 세뇌시키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 필자 내담자들 중에 인지행동 치료 받으러 갔는데 자신의 증상은 그 치료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는 경우도 들어있기도 하다. 이 부분은 논외. 자, 계속해서 하편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